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국 자산 시장 중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열심히 탐구하면서 최종의 어떤 수익률, 가장 좋은 수익률을 찾아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돼지 저금통의 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엄청 더운데 맥주 마시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닿는 데까지 능력 닿는 사이즈로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전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겠고 저는 개별 주식은 안 합니다. 개별 주식은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개별 주식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게 있고 요즘에는 그 존니 대표님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존니 메리츠 자산 운용에 존니 대표님의 어떤 그 생각 논리 로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메리트 자산 운영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조금씩 좀 매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온라인 쇼핑몰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 그리고 저기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수익률, 자산 투자 및 사업적인 부분 그리고 남의 회사 머슴살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그 수익,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니 대표님의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산 펀드를 어느덧 작년 3월에 전 세계적인 어떤 패닉이 발생한 이후에 제가 그 펀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다소의 어떤 실험 정신의 측면에서 돈을 좀 넣어서 계속 수익률을 모니터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한 작년에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패닉이 발생을 하고 그 직후에 들어갔어요. 좀 쌀 때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직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왔고 현재 약 한 1년이 됐는데 그 메리츠 자산 운영의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 좀 어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실제적인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좀 보여드리면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어떤 수익률 공개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좀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공개합니다. 과연 1년 동안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펀드는 어떤 정도의 수익률을 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두구두구두구 두고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 지금 좀 하도 더워가지고 맥주를 좀 마시면서 영상을 좀 씻고 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두 가지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투자 기간은 2020년 5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 3월에 있었죠. 그래서 투자 시작은 한 5월 정도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꾸준히 좀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조금 넘었는데 약 1년 동안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했어요.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익률은 82%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넣었던 금액, 투자한 금액 대비 현재 금액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0%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넣은 금액 플러스 82%가 돈이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핸드폰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캡처를 해서 올리는 화면이고요. 어떤 그 주요 정보 같은 건 제가 가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 금액은 가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만 제가 공개를 합니다. 왜냐면 또 저의 어떤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래서 지금 수익률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은 82.63%. 그러니까 전체죠, 전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상품, 지금 그 펀드들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제가 갖고 있고요. 지금 가장 비중이 큰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나 펀드, 그리고 이제 코리아 스몰캡 증권이라고 해서 규모는 작은데 우량한 증권들 모아놓은 펀드고요. 그리고 코리아 증권 1호는 우리나라 우량주 어, 업체들만 좀 모아놓은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셀러리맨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떤 채권과 주식을 약 한 셀러리맨이면은 어리지도 않고 또는 노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채권과 또 주식을 어느 정도 반반 정도 섞어놓은 펀드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는 설명으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헬스케어 주식들을 좀 모아놓은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런 그 지금까지 요런 수준의 어떤 보유 비중을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이나 펀드 쪽에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했었죠. 그러니까 매월 일정 금액씩 거의 정기적으로 돈을 납입을 했었고,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 작년 한 5월, 6월쯤에 거의 보초병이라는 뭐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을 좀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좀 궁금해서 호기심의 차원에서 그 투자 초기에 일정 금액의 돈을 좀 그러니까 집어넣어 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란 거는 지금 메리츠 차이나 증권, 그러니까 중국 쪽 기업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펀드에 지속적으로 돈을 좀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돈을 어떻게 보면 펀드를 한다는 것 자체는 펀드 하나에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 자산 분배가 돼 있겠지만, 저는 그 펀드 자체를 여러 개를 삼으로 인해서 그 또 한 차원 또 추가적인 어떤 자산 분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좀 다양한 걸 좀 사봤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투자의 수익률은 82%고요. 각각 보유 펀드의 수익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셀러리맨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6월 달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까지 약 54%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 코리아 증권, 그러니까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 펀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삼성도 들어있고 카카오, 뭐 네이버, 뭐 알만한 회사들은 다 들어있고요. 그게 사실은 더블이 넘었죠. 118%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2020년도에 좋았지만은 그 시장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몰캡 코리아는 규모, 그러니까 국내 업체 중에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좀 우량하고 좋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모아놓은 주식이고요. 이것도 거의 뭐 94%면은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되게 사이즈가 그 코리아 증권이라든지 코리아 스몰캡 증권 자체를 비중이 적은 이유는 작년 한 5월, 6월 달에 굉장히 좀 시장 자체가 흥분돼 있었고 굉장히 가격이 오르던 상태였어요. 또 제 딴에는 그 당시에
이미 많이 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 스스로 마켓 타이밍을 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주식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했어요. 작년 한 3Q까지 주식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는데 제가 틀렸죠. 계속 올랐습니다. 최근까지. 다시 말해서 그냥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냥 한국 주식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한국 관련 펀드는 그냥 두 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제 판단, 저희 어떤 마켓 타이밍에 대한 판단 자체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냥 호기심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31%면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어떤 그 자산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31%면 안 좋다, 엉망이다, 별로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리츠 차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 주식, 중국 뭐 상해 지수라든지 그런 중국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중국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도 포함된 펀드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이나 주식이라면은 이제 그 중국 주식 시장만을 반영한 건 아니고 그 이외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시장의 어떤 중국 회사들의 어떤 주식을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80%는 어떤 전체적인 시장이 우상향하는 어떤 흐름에 잘 올라탔다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5월, 6월경에 어떤 한국 주식 자체가 굉장히 과열돼 있고 이미 많이 올랐다고 판단했고 그때는 사실 중국 펀드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관심 없는 중국 펀드에다가 지속적으로 돈을 넣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씩 투자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말해서 5월, 6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았겠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불을 했다 그러면 돈을 넣은 상태임에도 80%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훌륭하다, 잘했다, 성적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펀드 5개 펀드들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넣은 투자 금액 대비 약 82%의 어떤 그 수익률을 냈고요. 82% 수익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부동산 사면은 연 10%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요즘 은행 가면은 뭐 예금 막 2% 하잖아요. 뭐 적금 4%도 막 많다고 그러는데 투자 수익률 82%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2020년도부터 투자를 대규모로 왕창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인생의 기회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판타스틱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82%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꾸준히 넣었던 차이나 펀드 쪽에서 성적을 좀 내렸던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코리아 관련된 펀드를 넣었어도 거의 뭐 더블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리 펀드를 넣었을 때는 수익률이 매우 좋았다. 정말 좋았다. 그래서 존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신 꾸준히 묻지마 투자 뭐 묻지마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그 단기간의 변동성을 무시를 하고 장기간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 어, 이런 펀드 수익률 대비해서 다른 자산은 어떤지 잠깐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개별 주식으로 삼성전자 한번 봐볼까요?
요거는 제가 한 1년, 지금부터 1년 전 장표를 좀 뜯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자체는 뭐 한 1년 정도 표고요. 요게 한 7월 정도, 한 5만 원대에서 현재 약 7만 원, 7만 6천 원, 7천 원 정도 하잖아요. 요거 그냥 어차피 뭐 우리 투자는 결과입니다. 얼마 벌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 뭐 최고점 96,800원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수익률 42%입니다. 예, 좀 황당하죠? 네, 황당합니다 이거. 투자율이 42%예요. 삼성전자가 그 좋은 시절에도 좀 그러네요. 그리고 네이버가 7월부터 지금 7월 12개월 동안 거의 지금 딱 봐도 한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약 64%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겼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펀드가 이겼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은 뭐였습니까? 82%입니다. 지금까지 1등입니다, 제가. 그리고 삼성도 이겼고 네이버도 이겼네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근데 카카오는 엄청나네요, 진짜. 이거 카카오 주식 있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지금 더블이 훨씬 넘었죠, 지금. 그래서 약 투자 수익률 자체가 134%면은 거의 정말 떡상입니다. 이런 걸 떡상이라고 하죠. 이거 1년에 지금 134%면은 이건 뭐 거의 떡상입니다. 그래서 요건 졌습니다, 제가. 존니 선생님 졌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200은 ETF인데 코덱스 200은 한국 주식 시장 중에 상위 200 종목만 그러니까 모아놓은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 그러면 상위 200 종목이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뭐 현대, 삼성 이거 빼고 말만한 기업도 한 20개가 넘지 않죠. 180개 듣보잡인 업체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코덱스 200 ETF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뭘 해도 요 정도 수익률 난다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뭘 사도 기본적으로 53%는 먹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보시면 삼성전자 42%입니다. 그럼 코덱스 200 53%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 좀 정리를 하면서 웃긴 게 이게 삼성전자가 너무 좀 거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삼성전자 삼성 타령을 하는데 뭐 뉴스만 틀면 주식 방송만 틀면 삼성 타령을 하는데 이게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얘가 그냥 매력은 별로 없어요. 물론 회사는 좋겠지만 주식 투자 측면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시장 자체는 53% 이상 됐다라고 보고 제가 이겼습니다. 아까 몇 프로? 82%죠. 지금 코덱스도 이겼습니다. 코덱스도 이겼어요. 조니 선생님이 이긴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한번 봐볼까요? 아까 잠깐 전체적으로 그 네이버 부동산 좀 뒤져봤는데 근데 1년 동안 전체적으로 그 가격이 이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요거는 호가는 아니고 실제 그 국토부에 등록된 실거래가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질 않기 때문에 호가는 아니고 실거래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해서 제가 갖고 오긴 왔는데 34평에 지금 21억이네요. 아파트가. 이 비싸긴 비쌉니다 이거.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작년 7, 8월에 한 21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최고가가 22억. 근데 1년 지났는데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 1억 정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실거래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 동안 특별히 뭐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동탄 제2동탄 신도시에 그 동탄역 앞에 그 더삽 센트럴 시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경기도 수도권에 또 핫한 데가 동탄 이 신도시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는데 요거 뭐 그냥 20년 말에 한 12억 정도 하는데 지금 13억 정도 하는 것 같아. 13억 정도 넘는 것 같은데 계략적으로는 약 한 15%인데 15% 그냥 단순하게 요 가격에서 요걸 뺀 거예요. 15%인데 근데 우리가 또 1년 안에 팔면은 거의 뭐 양도 소득세인가요? 거기 세금이 거의 70% 갖고 가잖아요. 뭐 1년 넘으면 50%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수익률이 7%도 안 된다는 얘긴데 이거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1년 단위의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솔직히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 아파트마다 좀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두 개만 갖고 와봤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니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어, 아파트보다는 주식, 주식보다는 펀드 해서 결국 뭐 물론 카카오는 있었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은 못합니다. 포기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고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만 봤을 때는 뭐 결과적으로 숫자적으로 어떤 존니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이 어떤 그 설파하시는 말씀 자체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실험적으로 금액을 좀 투입을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좀 지속적으로 좀 어떤 펀드의 어떤 비중, 자산의 어떤 비중 자체, 포트폴리오상의 비중을 좀 늘려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